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글래디에이터라고 불리고 통상 전문가로 한미 FTA 체결 이런 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이 굉장히 중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 뭐 정책실장 내지는 뭐 중요한 어떤 그런 직책을 맡지 않겠느냐, 뭐 소문이 무성했었는데 아무런 직함을 현재까지 임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제 김현종 전 2차장이 서울시장 뭐 출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밑에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동영 작가가 그런 얘기를 좀 했고 해서 이 김현종 전 2차장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22년에 김현종 전 2차장의 서울시장 출마에 이 부분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2년 4월 10일 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보시면 신사인방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사인방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야, 김민석 국무총리 4명 그때 들었습니다. 3년 전에 2022년 4월 1일입니다. 강경화, 강병원, 김현종, 박용만, 신사인방 검토와 타진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4명을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영입 후보로 생각했는지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경화는 글로벌 서울의 시대정신에 맞고 박영선 보선을 지원해본 탁월한 통합형 여성 지도자다. 예, 강경화 전 장관 지금 주미대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강병원 전 의원입니다. 예, 지난번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김우영 의원에게 밀려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질 못했죠. 강병원 전 의원 서울 선거에 잘 준비된 매력적인 포스트 86형 당내 정치인이다. 이렇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2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자, 김현종 전 2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과 함께하고 소신과 실력을 갖춘 실용형 글로벌 검투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소신과 실력을 갖춘 실용형 글로벌 검투사다.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김민석 국무총리의 평가입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주미 특사로 내정이 됐다가 뭐 주미 특사 이번에 가지 않았죠. 이재명 대통령 방미하면서 주미 특사단 자체가 뭐 구성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단장을 박용만 전 회장이 맡기로 돼 있었죠. 자, 박용만은 재계의 김근태 같은 느낌과 이력을 지켜온 귀한 기업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명은 하나같이 지지율 2%에서 시작해서 대역전을 일궈낸 조순 드라마의 2022년판 주인공들로 손색이 없다. 그러면서 비상지도부의 비상한 발상과 접촉을 공개 요청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2022년 4월 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 이른바 신사인방론입니다. 저기에서 오늘 주목하는 것은 김현종 전 2차장이죠. 김현종 전 2차장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정부의 명실상부한 2인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지만 지금 국무총리를 맡고 있고 또 영등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새로운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 보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또 안정된 어떤 그 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특단의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내년에 서울시장에 뛰어들기가 간단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현종 전 2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3년 전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뭐 이런 사람도 괜찮다. 보수에서도 이런 인물들 좀 뭐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왜 외부의 어떤 이런 영입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일까요? 일단 민주당 후보들, 지금 민주당 후보군들 출마 예상자들 한번 봤습니다. 좀 크게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과 겨뤘을 때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홍익표 전 의원, 김영배 의원,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지금 3선을 마치고 서울시장에 뛰어드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 인물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이름도 나오고 김민석 국무총리 이름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김현종 전 차장 얘기도 조금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현재 거론되는 서울시장 출마자들이 좀 약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외부 인사들 영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바탕에는 이 서울시의 민심, 현재 서울시의 민심이 집권 여당에 좀 유리하지가 않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또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여론조사,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 오늘 이 조사, 이게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한 조사입니다. 무선 자동응답 100%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25, 2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 조사한 결과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의뢰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요, 이 서울에서 거의 붙었어. 38% 민주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36.7%로 나와요. 이게 ARS 조사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정치 이른바 고관여층의 응답률이 높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바짝 붙은 조사는 작년 어쨌든 계엄 탄핵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조사인 거죠.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입니다. 자, 또 다른 조사 결과들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 말고 대통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서울 시민들 어떻게 평가하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아요. 49.0%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47.2%.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수치가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의 민심이 집권 여당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죠. 자, 다음 표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 누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좀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좀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앞서가는 인물 박주민 의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정원호, 홍익표 이렇게 넣고 돌렸을 때 박주민 의원이 좀 앞서간다. 이건 대체적으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서영교 의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홍익표, 전현희, 그리고 박홍근,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는 박주민 의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오세훈 시장 25.6%, 나경원 의원 13.4%, 한동훈, 조은희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단계에서 오세훈 시장이 역시 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현재 전체적인 서울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여야 후보 적합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서울의 민심이 좀 심상치가 않다. 이 뭔가 좀 서울의 민심을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 좀 특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뛰고 있는 후보군도 후보군이지만 외부에서 외부 사람들을 계속 이제 또 눈길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승리했을 때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쭉 커온 인사가 아니라 외부의 중도적인 인사를 영입해서 시장으로 냈을 때 그때 승리를 했다는 거죠. 조순 시장이 그렇고 고건 시장이 그랬고 또 박원순 시장이 그랬습니다. 모두 다 공통점은 영입 인사다. 아니면은 민주당 인사와 경선을 해서 승리한 이른바 단일 후보 식으로 만들어낸 인사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민주당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을 때는 다 졌습니다. 전에 김민석 후보도 그랬고 송영길 후보도 그랬죠. 박영선 후보도 그랬습니다. 전부 다 판판이 깨졌죠. 이겼을 때는 외부에서 영입했을 때다. 이런 것도 이제 현재 민주당 안에서 자꾸 외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입니다. 또 김현종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경제라든지 이 통상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다. 이런 부분도 또 하나 이렇게 김현종 전 차장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김현종 전 차장이 그럼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거론은 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우선은 이 김현종 전 차장에 대한 이 비토 정서 이것이 상당합니다. 이게 아마 일반인들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과거 정권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이라든지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특히 이제 관료 사회라든지 이런 쪽 특히 외교 산업부 이쪽을 중심으로 한 관료 사회 쪽에서는 김현종 전 차장에 대한 그 비토 심리, 나 저 사람이랑은 일 못한다, 저 사람 싫다, 이게 너무 강합니다. 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에 있었던 분 만나서 얘기 들은 적도 있었는데 대단히 그게 좀 강하더라고요. 저더니 어떤 사례를 보면서 저 사람이랑은 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면서 쌓인 그런 것들이 김현종 전 차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요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가 컷오프가 없고 그리고 이제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략공천 이런 것은 좀 거의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민주당의 기조로 봐서는. 그런 상황에서 김현종 전 차장이 뛰어들었을 때 경선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좀 난관이라는 거죠. 현재 뛰고 있는 이제 후보군들과의 어떤 연대, 이합집산 이런 것들
를 해야 되고 또 그 당원들과의 어떤 교집합 이런 것들을 상당히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 또 그 현역 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들과의 어떤 스키십 문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도 좀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덩달아서 이제 김현종 전 차장을 도와줄 어떤 정치 세력 그것이 이른바 뭐 친명 세력이 됐든 친문 세력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제3 세력이 됐든 그런 확실한 이 세력군으로서의 이른바 김현종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김현종 전 차장으로서는 이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은 이제 이 검증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현종 전 차장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어떤 청문회를 거치거나 이런 이 선출직으로 선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야의 그야말로 거의 이제 전쟁이 펼쳐지는 가장 격렬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곳이 이 서울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지금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도 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상당히 그게 또 불리한 요소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김현종 전 차장 여권 내 일부 인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히든카드 개념이나 뭐 여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일부 인사들이 야, 김현종 전 차장 같은 사람도 서울시장 좀 하면은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뭐 그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과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아예 또 근거 없는 그냥 일부 호사가들의 얘기다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최근 상황과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현종 전 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확실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여러 가지 좀 초반에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여권 사람들 만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이 김 전 차장에 대해서 까먹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좀 어쨌든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종 전 차장 그 잠재력 또 과거에 보여줬던 능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김 전 차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은 좀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